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전 정책센터 소장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제가 어제 네. 수원시에서 택시를 타는데 택시 기사님이 네. 본인은 지금까지 선거하면서 남경필, 안철수 뭐 이렇게 찍었었대요. 네. 그러시면서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제가 네. 상당히 긴장하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분 말씀이 네. 조경태하고 한동훈은 나와서 신당을 했어야 된다. 네. 이대로 전당대회에서는 답이 없다 하고 막 흥분하셨는데요. 아마 60대 중반 후반쯤 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 오랜 지지층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시네요. 예, 소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요. 이게 네. 지금 지지자나 당원분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게 네. 답이 없다라는 말도 맞고 네. 또 지금 참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말도 맞는데 음. 지금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윤건희 부부를 지지하는 분들, 이재명 대통령을 그래도 싫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탕을 지켜야지 뭐냐 지금. 네. 우리가 지금 불법적인 비상계엄 이거는 뭐 잘못됐지만 네. 그래도 탄핵이 안 당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권, 우리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거 아니냐. 이거 놓친 거는 한동훈 때문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윤건희 대통령 부부를 옹호하고 전환길 시장 손잡아서 여러 가지 강경한 메시지를 내는 김문수, 장동혁 이 두 사람이 1, 2도 나와요.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어떤 여론조사는 장동혁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민심과는 좀 다른 당원들의 마음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려스러워요. 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을 기존에 지지했던 분들 중에서 네. 한 그룹은 지금 멀어졌고 지켜보고 있고 거기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전에 윤석열, 김건희 그 대통령 부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네. 당의 주축 당원으로 지금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제 이제 처음 모바일 투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상당히 좀 높았어요. 37%가 좀 높게 나왔어요. 네. 저는 당초에 좀 투표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당원분들은 전환길이 중심이 되고 윤 어게인이 주요 화두가 되는 이런 전당대회, 장동혁 후보가 당원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습에 신물이 나서 투표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어제 37% 나오고 오늘 이제 ARS 돌리게 되면은 한 50% 가까이 투표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 투표율이 상당히 좀 평균 이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전당대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리 이것도 변수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중도적이고 좀 더 온건 합리적이었던 보수들은 지금 나간 게 아니냐 지지하는 당심이 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그래서 네. 애초에 한동훈, 조경태 이런 분들이 나가서 당을 만들었으면 그분들이 좀 모이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한편에서는 이 국민의힘이 만약에 잘못되면 더 우파의 성격이 더 극우적인 정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버텨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첫 번째로 한동훈, 조경태 이분들이 당을 나가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플랫폼을 만들고 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당을 나가서 만들려면 일정한 지지도가 나와야 될 거고요. 의원들이 같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의원들 대부분이 비례대표이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유리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에요. 강남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배지를 버리면서까지 다음번 당선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 몰리면서까지 과연 당을 나올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당을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대권 후보가 있어야 되고요. 네. 확실한 지역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의원들 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해서 어느 지역을 지역적인 기반으로 삼을 거예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여기는 이제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옛날에 바른정당 나가가지고 보수가 분열됐다 이건 안 된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요. 당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변해야죠. 근데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주장과 행태들을 보면은 그냥 내부에서 자생적으로 야 우리 당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개혁하고 쇄신하고 바꿔야 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김문수, 장동혁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된다면 야 우리가 이제 더 극우 쪽으로 보수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소장님이 약간 그런 주장이 될 것 같아요 하시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힘이 빠지는 목소리가 느껴지는데 한심해서 그래요. 한심해서. 네. 그래도 지금 지지율이 한참 밀리고는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조용히 상식의 힘을 보여달라. 이 네. 지지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지 또 이게 좀 효과가 있을지요. 뭐 조경태, 안철수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뭐 뽑아달라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뭐 지금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나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장동혁 안 뽑아요. 그분들에게 투표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별로 영향이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직접 나갔으면 지지하는 아하. 분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가 지지하려고 했지만 나성 뭐 안철수도 조경태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투표 행위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전대에 변수는 내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직접 하면은 나왔으면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런 상식적인 곳에 투표하세요라고 해서 가지고 1등이 바뀐다면 이건 대단한 변수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왔으면 또 어떤 상황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아쉬워요. 예. 저는 나오라고 막 했는데. 아하, 네, 그러네요, 진짜. 네. 여기 한동훈 말고 전환길 공천하겠다. 장동혁 후보가 그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대통령 탄핵에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거라서 저도 뭐 이제 와서 말을 바꾼 거라고 생각은 안 되는데 네. 장동혁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제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결국 전환길 공천하겠다고 했으니까 전환길이 좌지우지하는 전대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국민의힘 3차 후보 토론에서 있었던 그 장동혁 후보 발언이나 이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전환길 씨를 참 국민의힘을 한쪽에서 제일 끝단에서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전환길 씨가 막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괴망측한 주장을 하고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보고 댓글을 봤거든요. 네. 욕하는 게 없어요. 아하. 전환길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와 정말 옳은 말씀이에요. 전환길 선생님이 정치해야 되고 뭐 이렇게 칭찬 댓글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전환길 씨가 장동혁 지지해요, 김문수 지지해요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거는 당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변화하고 쇄신하고 개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을 가져오려고 한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가 뽑히더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런 전환길 그분에 대한 이 지지 여론이 송원석 네. 국힘 원내대표는 언론과 방송에서 이 불씨를 키워가지고 우리 당의 진짜 여당과 함께 비판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그 여당 이슈를 다 죽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무책임한 얘기죠. 아하. 왜냐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전환길 씨를 제대로 정리 못했잖아요. 1차 합동 토론회 때 전환길 씨가 기자 프레스 그거를 어디서 빌렸는지 가져갔는지 그거를 차고 기자석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김근식 후보가 연설하는데 배신자라고 하면서 그랬죠.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경고. 에이,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했어?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렇게 그냥 경고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아주 기가 살았어요. 그래서 뭐 윤리위원회 참석해가지고 뭐 윤리위원들이 나한테 아이고 역시 전한길 선생님 일타 강사시네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 유튜브에 나와서 또 자랑하잖아요. 네. 그걸 정리하지 못한 거는 당 지도부의 탓이지 그게 언론 탓이에요. 확실하게 정리를 했고 선을 그었으면은 전한길 씨가 이번 전당대회의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남 탓하지 말아라. 다 내 탓이다. 무책임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송원석 비대위원장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말씀 들으니까 또, 지금 말씀 들으면, 하고 뒤늦게 제가 또 끄덕끄덕하게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 화제를 저희가 이제 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전 여사 네. 두 분의 이 특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 그렇죠. 어제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관봉권 네. 띠지를 분실했다. 그러면 네. 이 현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는지를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검찰에서 계속 이종호 씨 휴대전화도 부숴서 한강공원에 버렸다고 그러고 이게 네. 증거가 이렇게 자꾸 사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이제 휴대폰 막 부수는 모습은 특검에 있는 수사관들이 다 지켜봤고 그거를 이제 회수해가지고 포렌식으로 여러 가지로 좀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좀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감봉권 띠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겠어요. 이거는 증거를 검찰에서 인멸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실수를 가장한 고의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 검사들 수사할 때 제일 먼저 교육받는 게 증거 확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요한 증거물을 야 이거 띠지네. 아이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보고받은 다른 검사나 지도부가 그래? 버렸어? 아이고 그랬구나. 이해가 안 끝이에요. 되죠. 예. 아니 왜 버렸어? 빨리 쓰레기통 뒤져가지고 찾아와. 너 그걸 왜 버려? 너 뭐 검찰 수사관 너 역할 맞아? 너 검사 맞아? 막 이렇게 혼나고 감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네. 해명은 예전에 2022년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바이든 만나러 가서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막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청각 테스트 했었잖아요. 그때 전 국민이 청각 테스트를 네. 했었죠. 그때처럼 국민을 좀 우습게 보는 해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자 이거 좀 감찰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좀 진상 파악을 지시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좀 진상이 파악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 돈을 띠지를 버리고 돈을 샜다라고 하는 젊은 경험이 많지 않은 수사관 뭐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는 해명을 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감찰해가지고 진짜 네가 버렸니?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온통 다 뒤집어 쓸 건데 사실대로 말하겠죠. 그래서 사실관계가 곧 파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10분쯤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끝이에요? 네, 아쉽습니다. 할 얘기가 아직 네. 한참 있는데. 그러네요. 아이고. 1분 정도 더 해도 된다고 하니까 네.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혁 입법 속도전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여기서 네. 소장님 보실 때 요거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혹은 요거는 잘 될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요. 이거는 좀 염려된다. 빨리 네. 하는 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이제 23일 같은 경우에 경제 관련 법안 있잖아요. 그런 법안들을 다 처리한다고 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다 일단은 완료해 놓겠다라고 했는데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야당이랑 좀 대화도 하고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속도전이 아니라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법, 노동법, 상법 모두.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